오늘은 합성함수부터 배워볼 건데, 이제 합성함수는 좀 크게 말해주자면은 함수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일단 함수는 보통 정의역이랑 공역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함수 하나 가지고 와볼게. 1, 2, 3, 4, 5, 6.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만약 대응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 수 있는 거는 F1은 이렇게 화살 쏘는 거니까 5 이런 건 알고 있죠. 그럼 함수 F 하나랑 또 다른 함수 뭐냐면은 Y에서 Z로의 함수 하나 더 있어. 여기는 7, 8, 9 가볼게. 보통 함수는 F, G, 뭐 H 이런 수를 쓰기 때문에 여기 쌤이 G 함수로 가볼게. 그럼 여기는 대응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잘 봐 얘들아. F 함수는 정의역 공역이 되는 거고 G 함수는 정의역 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는 엄청 중요하진 않았지만 이런 기호 있었죠? x에서 y로 함수 정의역 공역 알려준 거고, 그럼 g 함수는 y에서 z 이렇게 알겠죠? 꼭 y가 공역 치역이 아니야. y에서 z면은 정의역 공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함수를 뭐 하고 싶냐면은 합치고 싶은 건데, 야 우리는 x에서 y, y에서 z가 아닌 한 번에 이렇게 가고 싶은 건데, 이게 좀 중요한 게 F 거친 다음에 G 가면은 FG 이렇게 쓸 것 같지만 합성함수 제일 중요한 게 G 도트 F라고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결되는 거는 동그라미, 뭐 점, 도트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고, F에서 G 가는 건데 G 도트 F라고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 G 도트 F가 X에서 Z로 바로 가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인 거지. 뭐 G 도트 F 뭐 1 이런 거 물어보면은 1 간 다음에 여기서 5에서 9 가고 싶은 거여서 얘는 9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야. 뭐 G 도트 F 3이 궁금해. 얘는 뭐겠어? 3 간 다음에 4 가서 7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트는 우리가 뭐 계산을 하든지 아니 합성함수를 배울 때 좀 어떻게 풀릴 거냐면은 이 도트가 괄호로 바뀝니다. 이것도 중요해. 보통 합성함수는 이렇게 도트로 나올 텐데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이 도트를 괄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뭐 G도트 F1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1에서 5 갔다가 9로 해석을 했지만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도트 대신 괄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인 거지. F1이 얼마야? 5죠? 그러면 G5가 얼마야? 9죠?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도트를 괄호로 바꾸는 게 일단 기본적인 합성함수에서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합성함수는 뭐 두 개의 함수를 합치는 거고, 그래서 X에서 Z로 가는 거. 근데 특이하게 F, G는데 거꾸로 쓴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은 우린 뭐부터 해버리는 거야? G 함수부터 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F 거쳐서 G 가고 싶은 거니까 좀 특이하게 우리는 이제 오른쪽부터 계산할 거기 때문에 F 먼저 쓰고 그 다음 G를 써야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쌤이 이제 뭐 특징 같은 거 좀 설명해주고 싶긴 한데,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F 도트 G랑 G 도트 F는 다릅니다. 일단 지금은 여기서 설명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예를 가지고 와볼게. 만약에 fx가 x 플러스 2고 뭐 gx가 뭐 x제곱 함수야. 그럼 잘 봐요. f 도트 g1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어떤 설명이라고 했냐면은 도트가 괄호로 바꾸면서 g1이라고 했었죠. 그럼 g1은 여기다 넣을 거지. 그럼 얼마 나와? 1 나오겠네. 그럼 얘는 f1 구하는 거야. 그럼 얼마입니까? 3 나오겠죠. 근데 g 도트 f1은 얼마냐면은 g의 f1이겠죠? 그럼 f1 같은 경우에 넣어버리면 3이 돼버리겠네? 그럼 g3은 얼마 나와? 9가 나오죠. 그래서 f 도트 g랑 g 도트 2 다시 말하면 바꾸는 거, 교환 법칙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얘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성질은 이제 이거는 3개 이상의 이제 합성함수일 텐데 f 도트 g 도트 h 이렇게 뭐 3개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도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설명은 이런 거야. 만약에 뭐 f 도트 g 도트 h 2가 궁금해. 근데 문제에서
뭐 f 도트 g 함수는 2x 더하기 1, 뭐 h 함수는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식을 줘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럼 h를 계산하고 g를 계산하고 f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얘를 먼저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냥 이 순서대로 먼저 풀으라고 하는 거죠. h, g, f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h 푼 다음에 f 도트 g가 계산된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개 이상이 돼 있을 때 결합법칙 묶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걸 갑자기 막 뒤집어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은 되되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 새로운 기호가 나오긴 하는데 뭐 여기 바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i라는 건데 얘는 그냥 항등 함수입니다. 항등 함수 혹시 뭐로 기억해? y는 x 함수. 다시 말하면 거울. 자기 자신한테 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설명이지. x 1, 2, 3 항등 함수니까 일단 얘로 한번 가볼게요. 4, 5, 6 4, 5, 6 이렇게 하면 쌤이 가능하려나? 일단 이런 함수 f로 가볼게요. 이렇게 대응관계. 그 다음에 y에서 y는 i 함수로 가볼게. i 함수라고 항등 함수. 얘는 새로 나온 그냥 함수 용어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화살 쏘겠죠. 오케이? 그럼 문제 설명이 이거야. f 도트 i에 쌤이 4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계산이 좀 어렵지? 얘로 가보겠다. i 도트 f 2로 가볼게. 얘 한번 쌤이랑 계산해보자. 그럼 f2면 얼마 나오죠? 6 나오죠. 그럼 얘는 i6을 계산하는 거지. 그럼 i6은 뭐야? i는 자기 자신 나오는 거니까 그냥 6 나올 거야. 그럼 문제에 대한 설명이 그냥 i 도트 f랑 뭐랑 똑같다? 그냥 f랑 똑같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연산을 해봤자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없애도 상관이 없다 이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해주면 되고 둘이 합친 함수다. 그럼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말고 함수식으로 또 나올 수 있거든? 아까 쌤이 살짝 보여줬지만 뭐 fx가 2x 플러스 1이고 뭐 gx가 x제곱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뭐 대응관계 말고 이렇게 함수를 줬을 때도 항등함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구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f 도트 g의 1이 궁금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도트니까 가로로 풀리면서 g에 1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나오니까 f 마이너스 1 나와서 마이너스 1 구해주면 돼. 근데 항상 문제가 여기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그 문의가 지금 계속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 숫자에 따라서 먼저 g함수에 대입하고 그 결과를 fx에 대입하는 건데 쌤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항상 이 값을 계속 구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이 함수를 구해보자고 하는 거죠. f 도트 gx, fx랑 gx를 합친 합성함수. 그럼 이 함수는 도트니까 쌤이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fx인데 기본적으로 함수가 x자리 gx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너네 fa가 얼마야? 2 더하기 1이죠? 그거 왜 그런 거야? 아니 x자리에 a 들어왔으니까 x자리에 a 들어왔으니까 a 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아. x자리에 gx가 들어왔어. 그럼 얘는 x자리에 gx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하는 거지. 근데 gx가 누구야? 얘네? 다시 넣어주면 돼요. 그럼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1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구해놓고 풀면은 뭐 좀 더 귀찮을 수 있긴 하겠지만 x가 구하는 게 뭐 3가지 이상이야. 그러면 뭐 구하고 구하는 것보다 그냥 얘를 구해놓고 풀어도 되고, 아니 문제에서도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쌤이 한번 구해봤으니까 실제로 답이 한 거랑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볼 건데 f 도트 g1이죠? x자리에 1 넣은 거지? x자리에 1 넣어볼게. 그럼 x에 1을 넣어버리면은 얘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래서 f 도트 g1은 마이너스 2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를 합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x자리에 또 다른 게 오면은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함수 단원에서 나오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긴 하잖아. 다 그 얘기야, 얘들아. fx-를 어떻게 구해? x자리에 x-를 왔으니까 x자리에 x-를 넣어주면 돼. 다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함수 볼게요. 역함수는 이제 함수 단원에 들어와서 약간 용어를 따로 배운 건데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였어 원래. 그래서 역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얘는 y는 x축 아니지 x축까지는 아니고 y는 x대칭 함수입니다. 그럼 혹시 y는 x대칭 기억나나? 이거는 도형이 이동에서 배운 적 있긴 한데 y는 x대칭은 그냥 x랑 y 위치를 바꿔버리면 돼. 맞죠? 그래서 뭐 y는 2x 더하기 1 함수 뭐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켜 주시오. 그럼 그냥 x랑 y 위치 바꿔서 x는 2y 더하기 1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이게 역함수야. 그래서 그냥 y는 x 대칭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는 건데 다행히 이런 관계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새로 나온 단어니까 또 기호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또 함수니까 또 얘가 필요합니다. 1, 2, 3 가지고 오고 4, 5, 6 한번 가지고 와볼게. x에서 y로 함수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f로. 대응관계는 그냥 쌤 맘대로.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잖아. f1은 4야.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x에서 y로의 대응이 이제 f라고 하는 거잖아요. x에서 y로의 대응. 근데 역함수는 뭐냐면은 뒤집는 거야. 그러면 y에서 x로 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호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f 함수의 역함수는 f라고 쓰고 약간 지수 자리 있잖아. 거기에 마이너스를 쓸 거고요. 얘는 f 인버스라고 읽을 겁니다. 역으로 가는 거. f 인버스에서 얘 역함수로 읽어봤기 때문에 f 인버스 기억해 주시고요. 센 말이 이거야. x에서 y로 해서 f1이 4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4를 대입해서 1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f의 역함수라고 어떻게 쓰자고? f 인버스로.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게 f 인버스 역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질을 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얘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성질을 하기에 앞서서 이 역함수가 조금 중요한 게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총 4가지 배웠죠. 용어를. 뭐 배웠었냐면은 1대1 함수 배웠었고 1대1 대응 배웠었고 항등함수, 상수함수 배웠잖아. 거기 중에서 얘랑 연관 있는 게 있어. 잘 봐. 결국 x에서 y로 함수 f고 y에서 x로 함수 f 인버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쌤이 공역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7로. 그러면 x에서 y로의 반대 y에서 x로의 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할까 안 할까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일단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정의역 공역이 바뀌었다는 개념이야, 얘들아. 정의역 공역인데 f 인버스니까 정의역 공역이 돼버린 거거든. 그럼 정의역에서 화살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안 썼잖아. 그러면 대응관계 없는 거니까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요? 화살 쏘면 되겠네요. 맞아. 쏘면 돼. 근데 다시 돌아가 봐. 이러면 또 fx가 안 된다. 왜? 1, 2, 3 애들은 화살을 무조건 한 번씩 쏴야 되고 한 발밖에 없습니다. 근데 3은 몇 개 쐈어? 2개 쐈네? 그래서 안 돼. 얘는 쏘지도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개수가 맞아야 되고요.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됩니다. 얘 뭐 알려주는 거야? 1대1 치역이라 공역 개수가 똑같아. 뭐 알려주는 거야? 1대1 대응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보통 어떻게 많이 나올 거냐면은 이 함수가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뭐 이 함수가 역함수일 때 뭐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게 나오면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냐면은 1대1 대응이다라고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1대1 대응 함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연관성이 있다.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꼭 개수가 맞아야 되고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보자. 이제 성질점만 쌤이 집어줄게. 잘 봐. 아까 쌤이
이렇게 설명해 줬었죠. x에서 y로. 근데 f 인버스가 뭐가 됐었냐면은 이거 된 거 기억나시죠? f4는 1로. 그럼 두 번째 f2가 6 되겠지. 그러면은 f 인버스 6은 또 2가 되겠죠. 그럼 문제는 만약에 f 인버스 5가 2래 얘들아. 그럼 뭐를 알려주는 걸까? 뭐야? f 인버스 5가 3이래. 그럼 뭐 알려주는 거야? f3은 5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얘를 줘놓고 너네한테 얘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순서가 바뀌면은 f 인버스로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론은 fa가 b면은 얘랑 같은 말이 f 인버스 b는 a다. 얘랑 같은 말이야.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쏘는 게 f고 이렇게 쏘는 게 f 인버스이기 때문에 화살표는 어차피 이게 하나잖아. 다시 말하면 뭐 점과 점을 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1이랑 4를 이었으니까 f1은 4, f 인버스 4는 1 같은 말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은 여기는 첫 번째라고 나와 있는데 엄청 어렵진 않거든. 뭐냐면은 f 인버스가 이제 x랑 y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잖아. 정의역이랑 공역을. 그럼 정의역이랑 공역을 바꿨어 이렇게. 근데 그거를 또 뭐 해달래? 다시 바꿔달래. 무슨 말인지 알아? 정의역 공역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쏘는 거였잖아. 근데 f 인버스는 이렇게 쏘는 거야. 근데 이 f 인버스를 다시 역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다시 일로 와주면 됩니다. 이 설명이 f 인버스의 인버스거든요. 그러면 얘는 x에서 y니까 뭐랑 똑같아? f랑 똑같죠. 이 설명. 다시 말하면 지워질 수 있다.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는 두 번째도 있긴 하지만 두 번째 먼저 가볼까요? 두 번째는 f 인버스 도트 f가 x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 말은 이제 이거거든요. 얘를 설명하기 쌤이 여기 오른쪽 하나 더 추가해볼게.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에서 대응관계를 구했지만 하나 쌤이 더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y로 해서 x의 함수 f 인버스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더라. 4에서 1로 갔죠? 5에서 3으로 갔죠? 6에서 2 갔으니까 6에서 2 간 거죠? 편의를 위해서. 그 문제가 아까 이거였거든? 정게 더 쉽겠다. 얘부터 먼저 해줄게. 문제 설명 얘들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f 인버스 도트 f에다가 뭘 더 넣었을 때 값은 이 둘이 똑같다.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f는 얼마 나오죠? 5 나오죠. 6 나오지. 근데 f 인버스 6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2 나오는 거죠. 이 설명은 왔다가 다시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왔다가 다시 가. 그러면 당연히 이 능값이 다시 갔다가 오는 거니까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는 조금 약간 지워지는 게 많아. 약간 여집합 느낌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지. 지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좀 연결 지으면은 f 인버스에서 인버스를 취하면은 f가 되는 거고 f 인버스 도트 f를 해버리면은 이들 그냥 사라진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조금 함수가 2개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 어려운 성질이어서. 그런데 얘는 약간 드모르간 그쪽이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쌤이 이렇게 한번 설정해 줄게요. 지금 설정을 하려면은 여기 좀 바꾸자 얘들아. 아깝게 좀 낫겠다. 가볼게. 일단 문제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면은 G 노트 F의 인버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잘 봐야 되라. 오늘 배운 내용 G 노트 F예요. 이거 합성함수 기억나시죠? 얘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읽기로 했기 때문에 F랑 G를 합성한 거기 때문에는 이렇게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 이 설명? 됐어? 그래서 얘가 뭐였어 얘들아? FG지만 얘는
G 도트 F라고 읽기로 했어요. 됐나요? 근데 그거를 뭐 한 거야, 얘들아? 역함수 한 거야. 그럼 누구겠어? 이렇게 가는 게 얘지 않을까? 됐나요? 이해갔어, 혹시? 왜? 아까 이게 fx였잖아. 이게 f 함수였잖아. 근데 이 쌤이 이거 뭐라고 했었죠? f 인버스 x라고 했었죠? f 인버스. 근데 이렇게 오는 거 뭐라고 얘들아? fg지만 쓸 때는 g 도트 f라고 쓴다고 했어. 이게 f 함수와 g 함수 합성한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뭐가 써 있어? 여집합. 거꾸로 가달래. 그러면 x에서 z로의 함수였는데 z에서 x로의 함수가 돼야 되니까 뒤집어 까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하나씩 쪼개고 싶은 거야, 얘는. 하나씩. 그럼 다시 생각하면은 g 함수네? 그럼 얘 무슨 함수겠어? g 인버스 함수겠네요? 얘 무슨 함수겠어? f 함수니까 f 인버스 함수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순서를 어떻게 써줘야 돼? 뭐부터 우리 완산해야 돼? 얘 갔다가 얘 가는 거니까 얘 먼저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g 먼저 해줘야 되니까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를 이렇게 써줘야 만약 9를 넣었을 때 얘 먼저 할 거니까 b, 6, 그 다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 인버스 f 인버스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어때? 이 인버스를 우리가 약간 분배 느낌을 해줄 건데 분배를 했을 때 뒤집어집니다. 쌤이 성질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걸 항상 해볼 수 없잖아? 암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보던 역함수 성질은 얘들아 다 암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가 된다. 지워지는 거고 여집합이 여집합. 그 다음에 F 인버스랑 F는 해버리면은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 얘는 왜 그러는 거였어?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자기 자신 나오는 거라고 했었고. 됐습니까? 이 성질 3개가 있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위에 그 두 번째 내용은 쌤이 알려준 거 있잖아. 역함수를 우리가 배웠었어. 용어만 새로 배우는 거예요. 역함수 뭐라고 얘들아? y는 x 대칭 함수.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뭐 y는 3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그럼 역함수는 새로운 그냥 용어라고. 뭐 해달라고? y는 x 대칭. 이 의미는 실제로 y랑 x를 바꿔달라. 그럼 y랑 x를 바꾸면은 솔직히 여기서 끝나도 돼. 근데 기본적인 함수는 y는 뭐뭐뭐라고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정리만 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 뒤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랑 좀 연결하는 건데 여기는 한 가지 좀 암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뭐냐면은 y는 2x 플러스 1 같은 함수 쌤이 가지고 와볼게. 이 함수는 일단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거고요.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이 된다고 하는 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 함수는 1을 지날 거고 기울기가 2짜리니까 조금 기울어 볼까 이렇게? 2a를 더 올리려면은 2보다는 2분의 1이 빵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1짜리니까 얘는 이 정도만 기울어 볼게. 됐어?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랑 y 위치를 바꿔서 정리해주면 돼. 맞아? 근데 문제는 얘들아 보통 역함수를 구하라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거의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잘 봐. 혹시 잘 정리가 되어 있나? 너네 두 함수의 교점 어떻게 구하지? 연립해서. 연립의 의미가 뭐죠? 연립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하거나 빼기 하든지 아니면 대입합 하든지. 맞지? 두 함수의 교점은 연립하는 거 맞아. 좋아. 그런데 일반적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y는 뭐시기? y는 뭐시기?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를 연립하는 건 뭐 빼도 돼. 근데 쌤은 뭐가 편하냐? 그냥 대입법을 쓰세요. 왜냐면 y는이니까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1이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x값은 당연히 뭐겠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게 연립한 거니까 두 함수의 교점의 무슨 좌표입니까?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봐. 그럼 문제 똑같아. 어떤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구해달래. 그러면 실제로 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구해도 되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 잘 봐요. 둘은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했었고요. 선생님, 역함수는 방금 뭐라고 했냐면 y는 x 대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왜 나왔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뭐가 좀 더 쉬운 게 보이거든요. 그럼 y는 x 대칭이랑 실제로 y는 x 직선을 그려주시고 대칭이 뭐야? 접는 거잖아. 이 분홍색 직선을 기준으로 접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접어야 돼? 얘는 일로 와야 되고 얘는 일로 와야겠죠. 그럼 직선 어떻게 생길 거냐? 얘는 뭐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잘 봐. 우리 흰색이랑 파란색의 교점을 구하고 싶은 건데 교점이 지금 어디 보여? 여기 보이네?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럼 잘 봐요. 야, 이런 것도 쉬운 함수고 당연히 함수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실제로 이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보니까 누구랑의 교점이랑 똑같아? 아니면 교점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잖아. 그래서 어떤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면은 y는 x랑 교점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편해? 뭐라고 했어? 대입법 쓴다고 했잖아. x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y는 x랑 교점을 구하는 게 편하다.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도 이제 성질도 많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익혀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라센이랑 좀 다르게 센에는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약간 이제 나중에 기초체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역함수 아니 이 절대값이 엄청 뭐 어렵게는 안 나와. 근데 일단 절대값을 딱 보면은 너네가 딱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생각해 볼게요. y는 절대값 x. 잘 봐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도 알려주고 약간 야매도 알려줘 볼게. 일단 절대값은 너네가 잘 절대값을 알고 있어야 되고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 x는 그럼 값이 얼마지? x? 그럼 둘 중에 뭐요? 루트 x? 얘는 뿔마 x입니다. 절대값 x는 뿔마 x야. 그냥 범위에 따라서 달라.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얘랑 얘랑 똑같아. 우리 지웠지. 근데 그냥 나와? 아니지. 플러스면 플러스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면 부 바뀌어서 나오잖아. 똑같습니다. 루트 x제곱이랑 절대값 x랑 같은 건데 그 이유는 그냥 얘가 제일 직방이야. 우리 플러스네? 절대값 2 얼마 나와? 2. 절대값 마이너스 2 얼마 나와? 2 나오지. 근데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 2인데 2로 나온다는 거는 똑같이 나온 게 아니잖아. 다르게 나온 거잖아.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안에가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값 x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범위를 그냥 나눠주면 돼, 얘들아. 왜? 여기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가 음수면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달고 나와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0은 어딨냐? 0은 둘 중에 그냥 아무 데나 끼면 됩니다. 여기 있겠든 여기 있든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 x는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절대값 2x 더하기 1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값은 두 가지가 나오겠지. 왜? 2x 더하기 1 하나랑 여기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 다시 말하면 절대값은 이렇게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떨 때 달라지는지 범위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가 그대로 나온 거니까 그대로 나온다. 여기가 0 이상일 때 그럼 이쁘게 정리하면은 1 넘기고 2 약분하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일 때 그럼 이번에 여기가 뭐일 때겠어? 음수일 때겠죠? 그러면 이상 말고 미만 온 거니까 여기만 그냥 수정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범위일 때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 그냥 함수 붙은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y는 절대값 x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풀 겁니다. 얘는 뭐예요? 플러스니까 그냥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네? 부호가 바뀌어서. 그럼 두 개의 함수 그래프를 일단 둘 다 그리는 건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y는 x부터 그린다고 하면은 원쯤 지나면서 딱 2등분하는 그래프 아니야? 그런데 누구만 그려달래더라? 0 이상만.
0 이상만 지우면 돼요. 그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도 쌤이랑 2, 4분면의 반 가르잖아 얘도. 근데 얘도 0 미만만, 음수 부분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절대값 x 그래프는 약간 V자처럼 생겼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한번 쌤이랑 이 함수를 가지고 와볼까요? 이 한번 구해보자. 잘 봐. 일단 우리 아까 어떻게 풀기로 양수, 음수 따지자고 했죠? 그러면 안에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올 거고 여기가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얘랑 좀 다르게 이렇게 그렸을 때는 그래프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좀 쌤이 힌트를 주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음수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두 함수를 비교했을 때 y 대신 마이너스 y가 온 건데 기억나나? y 대신 마이너스 y가 왔다. 어떤 설명이야 얘는? y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반대 문자 대칭이거든요. 일단 이거를 다 설명해 줄게요. 잘 봐. 어차피 너네가 위볼함수 그릴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마이너스 바뀐 거 실제로 그리면 되긴 하는데 이해를 도우려면 그냥 이게 더 편해. 자 볼게요. 쌤이랑은 어차피 부호 차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먼저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미만. 그럼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이 0 미만. 그럼 얘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냐? 이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뭐야? 는 0일 때 아니요? x축이랑 만날 때 아니야? 그 다음 꼭지점 축방 정도 구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1이니까 1인가요? 뭐 이렇게 생기겠죠? 함수가 일단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고 했냐면은 0 이상이면 이렇게 그려달래. 그럼 파란색 중에서 우리는 누구만 챙기는 거냐면은 0 이상일 때만. 그러면 이 2차 식이 0 이상은 양 끝값이죠? 3은 3 초과가 돼야 되고 이상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은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쪽 부분이야. 그럼 파란색 중에 여기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야? 음수일 때 누구입니까? 얘일 때. 그럼 얘는 뭐야? 사이값이잖아. 그럼 여기 사이값은 누구로 그려? 얘로 그릴 건데 얘의 특징이 뭐라고 얘들아? 위보를 그리지 말고 y랑 마이너스 y 차이니까 x축 대칭.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 까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는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는데 얘는 너무 좀 어렵게 푼 거야. 정석적인 풀이로. 근데 잘 봐요. 이게 좀 힌트가 뭐가 있냐면은 두 개의 그래프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y는 우변의 절대값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 우변은 결국 함수 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x값에 따라서 y값이 다 달라질 거고 그 y값은 보면 알겠지만 다 뭐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다 뭐로 바뀌는 거야? 다 양수로 바뀌죠. 그래서 원래 y는 x함수 y는 x함수에서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y값 중에 음수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긴 나오는데 그걸 뭐로 바꾸자고 하는 거야? 그거를 플러스로 바꾸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면은 1로 올라갈 거니까 뒤집어 깐다는 개념이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쌤이 아까 이 함수였잖아요. 근데 이 함수 중에서 음수값은 나올 수가 없지. 왜? 이 함수 중에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음수 y값 나올 수 없잖아. 그럼 걔 다 뭐로 바꾸는 거야? 걔를 플러스로 바꿔서 y축 대칭을 그냥 시켜버리면 됩니다. x축 대칭. 얘를 기준으로 그냥 뒤집어 까면 돼. 이게 절대값 x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뭐 y는 뭐로 가볼까? 그냥 뭐 x제곱 2차까지는 가실 필요 없고 뭐 2x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는 y좌편 마이너스 1의 기울기 증가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 그래프 중에서
y값 중에서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얘를 기준으로 뒤집어 까는 겁니다. 이게 y는 절대값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변에 절대값 통째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 기준으로 뒤집어 까주면 돼. 오케이? 얘는 자주 나오니까 좀 암기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묶어서 해줄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설명으로 좀 풀지 마시고요. 얘를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나올 수 있거든? 자주 나오지도 않아, 얘들아. 뭔 차이점이죠? 우변만 절대값 씌운 게 아니고 x만, y만 절대값 씌운 거거든요? 그럼 쌤이 아까 이거 어떻게 풀자고 했었지, 얘들아? 절대값 x? 나눠서. 맞지? x가 0 이상이면 얘, x가 0 미만이면 얘를 풀자고 했잖아. 똑같습니다. 절대값 나오면 제발 얘들아 나눠서 푸세요. 나눠서. 여기 y가 절대값인데요? 나누면 돼. 나누면. 알겠죠? 뭐 이 책에 나온 내용으로 뭐 외워서 풀지 마. 지금 쌤이 해주고 싶은 게 여기 두 번째, 여기 오른쪽 거랑 여기 왼쪽 거거든요? 뭐를 구한 다음에 뭐 y축 대칭이도 x축 대칭이도 이거 아니고 그냥 절대값 나오면은 범위 나와서 풀면 돼. 알겠죠? 0 이상이래. 플러스로 나온다는 거네? y는 2x 더하기 그려주면 돼. x가 0보다 작네? 그럼 마이너스네? 부호 바꿔서 나오겠네? y는 2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나오겠죠.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 당연히 우리 얘만 보고 그린 거니까 그래프를 중간에 그리다 말아줘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1 지날 거고 기울기 증가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쌤은 누구만? 0 이상만. 0 이상만. 그러면 여기 지워줘야지. 딱 여기까지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래프는 1 지나면서 감소니까 이렇게 그릴 건데 얘도 어디만? 0 미만만. 여기만. 그럼 아까랑 V자랑 똑같잖아. 근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냐? 잘 봐.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y값 중에 음수는 없다고 했었잖아. 그러면은 얘를 뒤집어 간다고 했죠? 좀 차이점이 있지.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면 되거든? 근데 이들은 그냥 외우지 마.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 양수면 그냥 그대로 음수면 부호 바꿔서 그냥 여기가 좀 다르겠지. 왜냐면 왼쪽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똑같습니다. 얘는 여기까지 쭉 그려볼게. 어디서 그래프를 지울까 봤더니 얘는 y가 0 이상일 때야. y 값이 0 이상일 때. 그럼 여기까지만 살리는 거구나. 두 번째,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 이어져야 돼서. 여기가 지금 x절편이니까 y 값이 0일 때 x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1 빼기 1이니까 0 나오는 거 맞지? 여기 지나면서 얘 지나줘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생길 텐데 얘 누구만 그려주는 거야?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만. 그럼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그럼 여기 지워야겠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아까랑. 아까는 이쪽으로 V자가 되는 건데 이번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 외울 수가 없어 얘들아. 알겠죠? 제발 꼭 나눠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야매로 좀 공부할 건데 왜냐면은 얘는 나눌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절대값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얘는 어때? y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따져줘야 되고요. x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따져줘야 돼. 그럼 지금 몇 가지 따져야 되냐? 뿔뿔일 때, 뿔마일 때, 마뿔일 때, 마마일 때. 총 4가지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 근데 거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약간 얘를 좀 참고해서 좀 외워주면 되거든요. 얘랑 똑같이 설명할 거여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양수일 때만 그냥 구해주세요. 그럼 이 그래프 어때 얘들아? 얘는
1 지나면서 감소죠? 아, 증가지? 그 선생님이 양수부분만 그린다고 했지, 양수부분? 아, 얘는 좀 어렵겠다. 여기가 양수부분 맞죠? 0 이상, 0 이상? 오른쪽 위? 맞지? 여기 부분만 따졌을 때 얘를 Y축 대칭도 해주면 되고 X축 대칭도 해주면 되고 원점 대칭도 해주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얘는 좀 어렵긴 한데 양수분을 이용한 다음에 Y축 대칭, 원점 대칭, X축 대칭. 왜냐면은 내가 지금 X랑 Y랑 X를 뿔뿔만 그린 건데 쌤이 4가지 있다고 했었죠. 4가지 뭐 있어? 뿔뿔, 뿔마, 마뿔, 마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얘랑 얘는 뭔 차이야? X값 부호 차이잖아. 그럼 X값 부호는 뭐 해주면 돼? Y축 대칭. 그럼 얘는 둘이 비교했을 때 Y값 부호 차이니까 X축 대칭. 그럼 얘는 얘랑 I 부호 다 다른 거니까 원점 대칭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 2개짜리는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얘는 또 나오면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맨 처음 했던 거. 누구? 얘. 누구냐면은 우변의 절대값 있는 거. 얘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 이유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 Y값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Y값 밑에 부분을 뒤집어 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뒤에 문제 보면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문제 좀 유형이 많아가지고 일단 대표 문제 풀고 쉬운 쪽으로 해볼게. 10번부터인가요? 보자. 지금은 합성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저 도트의 의미 아시죠? 가로로 풀면 되기 때문에 먼저 구해볼게. 그럼 가보자. G-를 구해달래. G함수에 마이너스 1 넣어달래요. 그럼 마이너스 1넣으면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이거는 F-3 구해주면 돼요. 그럼 F함수 보니까 X가 마이너스 미만이면 여기다 넣어달래, 얘들아. 마이너스 3 되면 9 더하기 1이니까 10. 두 번째, 여기는 F2네. F2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다, 얘들아. 여기 4래. 그럼 G4는 여기다 넣을 거니까 16 빼기 4니까 12네요. 근데 가운데 연결이 빼기네. 10 빼기 12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로. 보자.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둘은 같지 않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둘을 같게 하고 싶대.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정의역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우리가 뭐 1을 넣어서 그냥 여기 먼저 넣어서 뭐 G1을 구한 다음에 F1이랑 여기 1을 대입해서 F1은 구한 다음에 G1을 대입하는 거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얘는 함수를 직접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랑 F.Gx 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천천히. 도트는 괄호로 바뀔 거고 이 의미는 fx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야. fx 자리에 여기 gx가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까지. 두 번째 g 도트 fx죠. 도트는 가로로 풀릴 거고 이 의미 뭐야? gx 자리인데 fx 들어가 있어. 그럼 gx 자리에 fx 들어가 있대.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합성 결과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개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인가요? 응. 이렇게 둘이 같은 걸 이제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그럼 1차항 같으니까 상수항 같다고 놔주면 될 것 같거든.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까지. 그럼 2a는 4니까 약분하면 2로 구해주면 되겠죠. 합성함수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합성함수 만드는 거 좀 어렵긴 하니까 오답하면서 배우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보자.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구해서 비교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f.g의 x 도트는 가로로. 그럼 이 설명은 fx 자리에 gx가 들어온 거니까 지금 f 함수가 x 더하기 a잖아.
그냥 이 자리가 같은 자리잖아요. 그럼 gx를 넣어버리면 돼. 근데 gx가 얼마야? bx 더하기 c네? 끝. bx 더하기 c 더하기 a가 f 도트 gx 함수인데 이게 4x 마이너스 1. 그럼 힌트를 하나 더 주는 게 맞네. 왜? b는 4로 구했는데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로 구한 거잖아. 그러면 a, c에 대한 힌트가 더 있어야겠죠? 뭐 줬어요? f는 3이래요. 그럼 3은 2 더하기 a니까 a는 1로 구해주면 되겠지. a가 1이니까 c는 마 3, b는 4. 셋이 뭐 해달래? 곱해달래요. 마이너스 12. 그다음 보자. 여기서 이제 hx 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잘 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잘 봐, 얘들아. 이 설명은 얘고요. 그럼 GHX 함수 하는 거는 GX 자리에 HX 들어가는 건데 얘를 넣는 게 아니고요. 모르잖아. 일단 그냥 살려. 그냥 미지수처럼, X처럼 살리는 거야. 그 다음 오른쪽 얼마래? FX래? 끝. 이제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 넘기고 이 약분해주면 되겠지. 왜? 2 곱하기 hx가 얘니까. x제곱 더하기 2로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자. 그냥 이 설명은 이제 여기 fx를 1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고 계속 합성한다는 의미야. 그럼 f52라는 거는 우리 이제 2를 처음에 여기다 넣겠죠? 그럼 F2는 이렇게 해석하기로 한 거고 F2가 얼마입니까? 1이겠죠? 그러면 이 F2의 이 의미는 2가 뭐라고? 여기 1 대신 n 대신 1 들어간 거죠? 1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F2가 얼마야? 1이네? 그럼 얘는 F1이겠지. 그럼 얼마야? 1이니까 위에 있는 거 4에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F3의 2의 의미는 뭐냐? n 대신 2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F1에 F2를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F2는 구했잖아, 방금 4로. 그럼 F4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 왔어? 계산한 결과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결과를 다시 대입하는 거고 또 구한 값을 다시 대입하는 겁니다. 계속 합성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계산을 쭉 해주면 돼요. 그럼 F4는 얼마가 나와? 얘는 밑에 거니까 3 나올 거고. 그럼 F4의 2는 얼마겠어? 얘를 또 합성할 거니까 3을 위아래 중에서 밑에 두면 되겠지. 계속 하는 거예요. 당연히 50번째가 차지 않겠죠. 뭐를 파악하는 겁니까? 규칙을 파악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스타트가 얘들아 2를 넣었을 때 1이 나왔죠? 1 나왔고 4 나왔고 3 나왔고 2 나왔어. 근데 또 1 나왔다? 그럼 1 넣으면 또 뭐 나오겠어? 4 나오겠죠. 4 넣으면 뭐 나오겠어? 3 나오겠지. 3 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겠죠. 얘는 1, 4, 3이 1, 4, 3이 4개씩 반복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구하죠? 50번째 숫자 50을 반복되는 숫자 개수 4로 나눠주고 몫은 지금 필요 없죠? 나머지만 체크하는 거지. 뭐야? 여기가 4번째, 8번째, 12번째 그러면 48번째, 49, 50번째 나머지 분은 그냥 다시 처음부터 세주면 됩니다. 얼마 나와? 4. 그 다음에 5번 잘 보자. 일단 얘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풀 거기 때문에 FB부터 먼저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게 fx 함수야? 좀 이상하게 생겼죠? b를 넣었을 때 값은 이거야. 뭐요? 모르는데? 근데 누가 있냐? y는 x가 있기 때문에 얘의 힘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뭐야? 어디로 간겨? 쌤. 아이. 일로 가줘야 되잖아. 이거 알아 몰라? 몰라. 근데 y는 x는 y값 x값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c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얘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 한번 썼으니까 f 도트 fc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또 fc 구하는 거지. c 출발하는 거야 또. 또 누구랑 만나?
몰라. 근데 y는 x 좀 구해보니까 d, d겠네? 그럼 d가 되는 거죠 또. 그럼 또 d 넣는겨. 그럼 마지막 뭐 나오겠어요? 2가 나오겠죠. 꼭 하나씩 증가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프의 상황을 보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자. 지금 f.fx의 그래프 개형을 구하는 거지. 얘는 이제 뭐 좀 문제는 쉽게 나온 거긴 하지만 나중에 좀 어렵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쌤이 나중에 여기 오답할 때 실제로 구하는 걸 보여줘 볼게. 근데 지금은 f.fx 그래프를 구하는 건데 오케이. 일단 한번 풀어줘 볼 테니까 이게 나눠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잘 풀 수 있으려나? 잘 보자. 일단 fx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 1을 나눴고요. 0부터 1은 y는 x로 그리고 했었고 마이너스 1부터 0은 이렇게 그리기로 한 거죠. 맞지? 근데 잘 봐. 이게 좀 뭐가 어렵냐면은 f.fx는 이렇게 해석을 할 거잖아. 그러면은 정의역이 누구죠? 우리가 y는 fx에서 x값의 정의역이라고 x에서 y로 함수니까 여기가 정의이고 여기가 이제 공역 치역 라인이잖아. 근데 f.fx는 누가 정의역이 돼버리는 거야? fx가 정의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fx는 뭐예요? y는 fx에서 fx는 y값 아니야? 이 y값들이 합성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일단 한번 해석을 좀 해볼 건데, 그래서 이 f.fx는 지금 이렇게 설정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x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범위를 따졌을 때 fx 범위로 좀 따져주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얘는 한번 마무리 해보고 가볼게요. 일단 보자. 쌤이랑 fx 범위를 좀 구해볼게요. 어차피 또 같은 fx이기 때문에 쟤처럼 구해주면 되거든? 지금 범위가 여기 이상이고 미만이고 여기 이상이고 미만 보이시죠? 그럼 잘 봐. 우리는 지금 여기를 fx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은 지금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0 여기 맞죠? 그럼 여기는 아까 무슨 함수였지? 위에 거 함수 맞죠?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해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0부터 1 라인. 0부터 1은 누구 구하는 거죠? 얘는 y는 x 맞죠? 그럼 잘 봐. 여기 자리에 뭘 넣는 거야? 얘를 넣는 겁니다. 얘를. 근데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0이었죠? 그럼 얘를 지금 어디다 넣어주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0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돼. 여기가 x 자리잖아. 그럼 이 값을 저기 x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잘 봐. 0부터 1 사이는 여기 누구였어? x였죠. 근데 0부터 1 사이는 누구 넣기로 한 거야? 그냥 그대로 x 넣기로 한 거죠. 그럼 x 함수 자리에 x를 그대로 넣을 거니까 그냥 x가 되겠네. 여기 좀 너무 더러운데? 여기 마무리 해볼게 일단. 마이너스 x제곱 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의 x 4제곱이 나오겠죠? 4차는 빡센데? 근데 지금 문제 의도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 함수가 y는 x밖에 없죠. y는 x잖아. 근데 y는 x 좌표가 3번밖에 없긴 하거든요. 4차 함수가 나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선생님 중간에 뭐 놓쳤나? 마이너스 x제곱을 맞는데 왜 뭐 틀렸나 보다. 일단 이렇게 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3개 다 풀어줄 거니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다 풀어줄게. 여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어렵긴 하거든.
그 다음 17번부터 다시 볼게요. 유형 17번부터. 여기 역함수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아까 지수 라인에 1 써있는 거, 마이너스 1 써있는 거, 이거 역함수라고 했잖아. 지금 보면은 문제는 fx라고 나와 있는데 힌트는 f 인버스나 f 인버스로 나와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래. 얘랑 같은 것이 뭐냐면은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인 겁니다. 역함수는 x랑 y 위치 바꾸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f 인버스 4가 2래.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얘는 f2는 4랑 똑같은 거야. 그럼 지금 두 개의 함수값 줬으니까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4는 2a 더하기 b. 알겠죠? 연립해서 a제곱 b제곱 구해줘. 그 다음에 8번. 지금 혹시 x값 범위 정해져 있고요, 공역 범위 정해져 있고, 마지막에 역함수가 존재했다라고 했었는데, 쌤이 얘랑 같은 말 뭐라고 했었냐면은 1대1 대응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 1대1 대응이랑 똑같습니다. 쌤이 1대1 대응 문제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은 정의역이랑 공역 범위 나눠줬기 때문에 박스 형태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었어. 박스 형태로. 지금 A랑 B가 정확히 뭔지 모르잖아.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A랑 B 대칭 그려놓고 여기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풀 거고요. 근데 함수를 정해주셔서 얼마로? 3x-2로. 쌤이 여기 범위 안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양쪽 꼭지점이 지난다고 했었는데 y는 3x-2는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무조건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 함수를 그냥 얘로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는 이상하지만. 그럼 y는 3x-가 얘를 지난다고 하는 거는 여기 준답표가 얼마야? x가 6일 때 y가 b니까 6,b겠죠. 여기서는 얼마야? x가 2일 때 y가 a니까 2,a겠지. 이 두 개 점을 지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박스 형태를 봤을 때 증가함수니까 양쪽 끝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양쪽 끝점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거랑 좀 다르게 지금 우리가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함수를 줘놓고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됩니다. 16이고 4구 더하면 20. 여기서는 역함수 fx 안 줬고 역함수 덜 줬어. 그냥 하나 잡아가지고 얘들아 x랑 위치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fx 여기서 f 인버스 x는 x랑 y 위치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x는 ay-6인 거고 그냥 둘이 같다고 놔주면 돼 얘들아. ay는 x 더하기 6 a로 나누면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 a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a는 2 2분의 6이니까 b는 3 둘이 곱해달래. 얘는 뭐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합쳐져 있긴 한데 쌤이랑 일단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보자 얘들아. 도트는 쌤이랑 괄호로 해석하기로 했었잖아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GA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GA가 얼마예요? X에 A 들어간 거니까 A-1이야. 근데 그냥 일단 쭉 쓰고 볼게 얘들아. 그럼 잘 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줘야 되냐면은 F 인버스의 A-1이 1이면 얘는 혹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X랑 Y를 뒤집는 게 인버스니까. 둘이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이 설명은 뭐야? fx에 1 넣었더니 A-1 나왔대. 1이면 얼마 나와? 1이네. A 빼기 1이 1이고 싶대. A 2로 구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알려줄게. 잘 봐. 여기서 아직은 뭐 엄청 급하진 않긴 한데 나중에 뭐 시험 볼 때나 그때 한 번 더 찝어주긴 할 텐데 등식이잖아 얘들아. 양변에 F를 취할 건데요. F를 합성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잘 봐요. 세 개 합성되어 있으니까 혹시 결합법칙 기억나십니까? 그럼 쌤이 왠지 이렇게 두 개 먼저 계산하고 싶은데 그럼 F랑 F 인버스는 왔다가 간 거니 같이 뭐라고 했죠? 똑같은 거 나온다고 했지. 그냥 여긴 지워도 돼.
그러면 GA는 아까 쌤이라고 했던 A-1이고 오른쪽은 F.1이니까 F에다가 1 넣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해줘야 되는 게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내가 지금 어디다 넣었죠? 이 좌변의 왼쪽에 놨지. 그럼 우변의 왼쪽에 놔줘야 돼. 이게 중요해. 오케이? 문제 좀 많죠? 쭉 가볼게요. 여기는 아까 쌤이랑 역함수 성질을 짚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바꿔볼까? 여기 G 도트 F의 인버스. F 인버스 줄긴 할 건데 위치까지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4개의 함수가 F 도트 여기 있긴 한데 위치 바꾸면서 인버스 취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걔네 까먹었네. 대우랑 비슷하지. P면 Q이잖아. 대우는 not Q면 not P이잖아. 뒤집으면서 인버스 취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아까 한 것처럼. 그냥 얘만 풀어주면 돼요. 얘는 F8은 마이너스 23? 잘 봐 얘들아. 얘는 G 인버스 X를 모르네? 그럼 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어떻게 풀 거냐? 모르잖아. 모르면 보통 X라고 부르긴 하지만 헷갈리니까 K라고 넣어볼게요. 이 식을 바꾸면 되더라 우리가. 그럼 GX를 알고 있으니까. 얘랑 같은 식이 뭐야? X랑 Y 위치 바꾸면서 GK는 마이너스 23 있잖아. 이거 써주면 돼요. 그럼 지금 X자리에 K를 넣어버리면은 4K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3이니까 4K는 마이너스 24. 약분하면 마이너스 6이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여기도 뭐 등으로 가는 끝이 역함수 성질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고 얘는 그냥 아까 쌤이랑 해본 것처럼 여기 먼저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 값을 지금 알아 몰라 뒤집어 까야 돼 얘들아. 왜냐면 fx만 알고 있기 때문에 f 인버스 x를 구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구하면 좌표를 따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 이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x에 뭘 넣어야 y값 c가 나오는지. y값 c부터 찾는 거예요. y는 x 있으니까 c 가면은 여기 c구나. 그럼 x에 뭘 넣어야 fx랑 만나는지 볼까요? 쭉 c값 본데 fx랑 만나는 구간이 여기네. 뭘 넣은 거야? d를 넣은 거죠. 그럼 이게 d가 되겠지. 이게 d입니다. 그럼 한 번 더 푸는 겨. f 인버스 d를 알아 몰라? 몰라. 같은 말이 ft는 d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를 넣었어? 맞지? d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네. 그럼 이 d는 누구랑 만났을까 봤더니 2랑 만났네요. 여기가 2가 되겠죠. 답은 2로 구해주면 됩니다. 보자. 기억이 날랑가 몰라.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을 좌표 구해달래요. 그럼 두 함수의 교점은 원래 연립해주면 되는데 얘는 역함수의 교점이다 보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원래 함수 얘랑 누구랑 y는 x랑 교점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연립 방식 쓴 거야. 맞죠? 쌤은 얘 넘길게 얘들아. 마이너스 3은 4분의 3x 3분의 4 곱해버리면은 마이너스 4 나오나요? 이제 뭐가 꿀이냐? 이 둘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x 좌표가. 근데 y는 x는 의미가 뭡니까? x랑 y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겠죠. 잘 보자. 이렇게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 씌워진 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y값 중에 음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있잖아. 뒤집어 까면 되더라. 끝. 그냥 여긴 살려줘야죠. 여기 부분만 뒤집어 까주면 돼요. 있어? 응, 4번. 보자.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이 아닌 거 그래프를 잘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너네가 뭐 보이는 게 있으신가? 직방 때 한번 접근해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기울기는 모르지만
식을 저렇게 준 거면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2,3을 대입하면은 0 되고 여기 3 되면 둘이 같아지거든. 그래서 저 식은 기울기는 모르지만 지나는 점 하나 알고 있는 거고요. 쟤는 뭐 그래프 그려봐야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x가 1 이상이랑 x가 1 미만 있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저기 안에 x-1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일단 양수면 그래프는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맞지? 그럼 1,0 지나면서 기울기 3짜리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은 음수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여기도 1,0을 지나면서 y제곱은 3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잘 보자. 그럼 이 함수랑 저 마이너스 2,3 얘를 지난 이 점을 지나는 함수가 만나고 싶대요. 그러면 쌤은 일단 만나려면은 여기 점 우리가 그냥 이 함수 중에서 알고 있는 점을 활용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일단 알고 있죠? 1,0을 지날 때 m 값 구해볼게요. 1,0 대입해볼까? 0은 3m 더하기 3 약분하면 m은 마이너스 m 값 마이너스야. 여기서 기울기에 대한 공부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쌤은 지금 기울기를 한번 낮춰볼게요. 덜 기울어져 볼게. 그럼 맞다 안 맞나? 맞나죠? 근데 이게 음수 라인에서 잘 보면은 우리 이제 기울기는 절대값 a가 클수록 더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얘는 덜 기울어진 거지. 그럼 절대값이 작아진 거야. 그럼 약간 이런 애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음수 값을 표현했을 때는 얘도 되고 이런 애들도 되는 거니까 일단 쌤이랑은 얘 구한 거 맞나요? 음수 표현에서는 맞지? 왜냐면 음수가 숫자가 작아야 큰 거니까 일단 얘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은 다 지워. 3, 4, 5번 지워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것 같냐면은 만나는 게 이미 이 점을 썼거든요? 그럼 얘 한번 써볼까 얘들아? 혹시 쌤이 이렇게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안 만나죠? 얘 누구냐면은 얘랑 그린 건데 이렇게 평행하게. 그 다시 말하면 이 왼쪽 그래프는 이놈을 시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저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 m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안 만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노란색 직선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면은 만나고 안 만나고 이 차이가 생기냐면은 이 그래프가 쭉 이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디선가 만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얘는 기울기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더 많이 기울어진 거니까 값이 커진다는 의미니까 얘는 마이너스 약간 4 같은 경우고요. 만약에 쌤이 이렇게 직선을 가지고 와버리면은 지금 우리 분홍색 아니지 노란색이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왼쪽 노란색 그래프랑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구도는 마이너스 3보다 덜 기울어진 거니까 값이 커진다. 이런 개념이겠네. 아, 좀 어렵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설명은 마이너스 4는 만나고요. 마이너스 2는 안 만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값이 우리가 만나지 않는 걸 만나도록 하는 걸 구하는 거죠? 그럼 분홍색 같은 데 만나는 거니까 작아져야 만날 수 있겠네요. 이거랑 이거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이하 중에서는 1번, 2번 중엔 1번이 되겠네. 여긴 1번 들어가는 거고 여긴 3번, 4번, 5번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는 건 2번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